어떻게 하면 우리 태국 카렌족이 타이민족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그 선교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소수부족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이셨는데요.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편견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약하다는 것이죠. 산족교회는 타민족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편견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들은 산족이다. 사실은 산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수부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산족이라는 것은 아주 무시하는 뜻이거든요. 다음에 이들은 자립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들은 한국 교회의 그 자립의 원리를 가르쳤던 네비우스에게 영향을 줬던 교회잖아요. 다음에 이들은 타이인보다 아주 못한 정말 2등 시민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역사를 보면은 타이 국가와 아주 호혜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도 못 배웠어. 그러니까 안 되다 하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신 하나님이 선교가 너무 많잖아요. 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선교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19세기부터 선교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편견이 그들을 진짜 잘 보지 못하게 하는, 진짜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이 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의 공통된 장이 필요하죠. 왜 선교사가 언어를 배우나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태국 카렌족은요, 태국인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통된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 대부분의 태국 카렌은 이중 언어가 가능합니다. 북부에 있는 카렌들 많은 사람은 3중 언어가 가능해요. 태국어, 북부 태국어, 다음에 카렌어. 사실 복음 전파를 위한 태국어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되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은 선교사에 비해서 훨씬 태국말을 잘합니다. 또 이들은 국가 정체성이 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태국이 아니라 나는 태국 국가의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태국의 왕을 사랑하고 태국 행정 밑에 있는 게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얀마에 있는 카렌과 좀 다른 점이에요. 다음에요. 그 사회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많아요. 특히 젊은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도시에 나와 있는 카렌족은 타이 민족과 사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득된 태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 태국인이 누구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처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장벽들이 저희처럼 높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 도시 나오면 다 태국 친구들이죠. 직장 동료들, 도시에 나오면 다 태국 친구, 동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한 20년 전후 해가지고 태국 사회 도시화, 그다음에 세속화, 태국화, 산업화,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 정부의 정책에서 중3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이제 고3도 자기가 원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이주가 급격하게 도시로 이주되고 있고요.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카렌 40대 이하는 도시에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카렌들은 이 정체성이 태국인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SNS로의 소통이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건강한 카렌의 정체성, 그다음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그다음에 건강한 태국과 정체성이 갖게 된다면
타이 선교를 하는데 정말 유리한 입장이죠. 그 선교 훈련과 내용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들은 태국 사회와 태국인을 위해서 너무 좋은 선교를 이미 훈련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의지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제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태국인들을 위한 선교를 할 것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타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자비랑 선교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약 18만 명 정도의 타이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불법이에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신분을 통해서 노동자로 보내게 되죠. 태국 교회나 아니면 한국 교회 협력해서 격려하고 그다음에 방문하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비하게 하는 것인데, 그 타이에 있는 포천교회에 우리 거기에 있는 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유익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11조랑 선교비 그리고 신학교 헌금을 이제 태국에 보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태국 북부에 카렌 마을이 전체 태국에 한 19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마을은 카렌 마을과 태국 마을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경제적으로 종교적인 것 빼고는 거의 같거든요. 그 중에 두 군데 교회가 그 타이 민족 마을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부어로 하죠. 북부 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경제적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이 정말 이렇게 낮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세 번째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공단 지역에서의 자비랑 선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그 태국에 사회로 가는데 일부는 공단적으로 가거든요. 이를테면 그 사무프라칸이라고 하는 공단 지역이 큰 지역인데 거기에 한 공장에 40몇 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20명 정도가 카렌디이더라고요. 근데 10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못 나가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같이 일하게 하면서 카렌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주위 카렌과 다음에 타이 민족에게 전도한다면 이런 자비랑 선교가 가능한데 이것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로 이주한 적지 않은 카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카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신학생들, 제가 뭐 가르치는 우리 실로암 신학생들이 태국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저희 학교 옆에 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학생이 2만 명 이상 있는데 2019년까지 우리가 이 학교가 온 지 약 한 50년 되는데 2019년까지 한 번도 그곳에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옆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한번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 전도하면서 그 근처 교회와 협력해가지고 제자화를 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그 신학생들이 타이 마을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도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우리 그 타이 우리 그 터미널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태국어를 나름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확대해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그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인도에서의 복음 사역입니다. 아쌈주라고 했습니다. 지도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죠. 그 아쌈주는 과거에 태국 타이 왕국이었습니다. 1228년부터 1826년까지 타이 왕국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힌두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이 민족주의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나 가지고 우리도 과거에 조상들 언어를 배우자. 이들이 말하는 그 언어의 고향이 태국이잖아요. 태국어. 그래서 이 태국어 학원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홈 친례 총회와 협력해 가지고 그쪽에 그 타이 학원을 오픈해서 타이어를 가르치면서 그쪽에 있는 아홈 힌두교들에게 같은 타이 민족이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타이 말 못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카렌 교회 도시 타인 전도인데요. 이 치앙마이라는 곳에 세 개의 우리 전도처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카렌이 시작됐고 카렌이 많지만 예배는 태국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타이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비전이 타이 민족 선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 다음에 태국에 이제 77개의 그 도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총회에 교회가 없는 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유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기독교 총회 기관, 뭐 우리 그 메코믹 병원과 협력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현재 기독교 기관과 협력해서 그 교회가 없는 타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태국인들 가운데 이미 카렌 가운데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우리 기독교 총회라든가 아니면 뭐 CCC라든가 아니면은 소망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중요한 리더십 목회자라든가 중간 리더로 사역하는 카렌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이분들의 경험을 잘 이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취합해서 카렌이지만 어떻게 해서 타이 주민족 선교 지도자로서 사역할 수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꿀랍이란 전도사님인데 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이세요. 싱글인데 정말 존경을 받아요. 카렌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되겠죠. 이런 걸 잘 연구한다면 아마 타이인들 위한 선교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카렌 교회가 타이인을 위한 선교의 때인 것 같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이제 타이 민족을 위한 카렌 교회의 선교의 때가 찼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타이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인데,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성이나 언어나 문화 이해나 동료들이나 또 교회의 경험이나 이런 너무나 훌륭한 장점들이 있는 이 잠재력을 통해서 타이민족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